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기운을 오묘하게 다스리는 신비로운 침술, 바로 사암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바위굴 속의 도인, 그 이름 사암. 자, 오늘은 아주 재미나고도 신비한 침법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 조선에서 태어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병의 고통에서 구하고 있는 보물 같은 침술, 바로 사암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침 하나로 우주를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사암침법을 창시했다고 알려진 베일에 쌓인 인물 사암도인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들의 시작은 신비로운 법이죠. 이 사암침법도 그렇답니다. 사암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사암도인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참으로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름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던 그 시절에 호련히 나타나 이 놀라운 침법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전해질 뿐이랍니다. 사암이라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집사, 자에 바위암, 자, 바위굴을 집삼아 돌을 닦던 사람이라는 뜻이니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 동굴에서 우주의 이치와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던 위대한 수행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분이 사명대사의 제자였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부모를 잃고 출가한 승려였다고도 하죠. 전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깊은 슬픔과 연민에 잠겨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피나는 수행 끝에 마침내 이 침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캄캄하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자신의 몸을 수련의 도구 삼아 침을 꽂고 기의 흐름을 느끼며 밤낮으로 명상과 사색에 잠겼을 그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고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자연의 거대한 원리인 음양오행이 우리 인체 속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단 몇 개의 침만으로 그 흐름을 바로잡아 생명을 살리는 비법을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일까? 사암침법에는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단순히 병의 증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 그 뿌리를 찾아내어 몸과 마음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암도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랍니다. 이 내 몸 안의 작은 우주, 오행 심포니.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암침법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이루는 5가지 기본 물질 목, 화, 토, 금, 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불이 타고 남은 재는 흙이 되며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쇠의 차가운 표면에 물이 맺히고 그 물은 다시 나무를 키우는 이 끝없는 순환의 고리 말입니다. 이것을 서로 도와준다 해서 상생관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다스리기도 한답니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베고 나무는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며 흙은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를 다스리죠. 이렇게 서로를 극하는 관계를 상극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도 이 5가지 기운, 오행의 특성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이에요. 간과 담은 나무의 기운을 닮았어요. 봄에 새싹이 솟아나듯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이죠. 우리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심장과 소장은 불의 기운을 대표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로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생명의 엔진과도 같죠. 비장과 위장은 흙의 기운이에요. 만물을 키워내는 대지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바꾸고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폐와 대장은 쇠의 기운을 가졌어요. 단단하고 서늘한 쇠의 성질처럼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숙살의 기운을 주관한답니다. 신장과 방광은 물의 기운이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처럼 우리 몸의 정수를 저장하고 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부죠. 사암침법은 바로 이 오장육부의 관계를 오행의 상생과 상극 원리로 풀어낸 거예요. 마치 5명의 대신이 다스리는 왕국과 같죠. 어떤 대신의 힘이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어느 한 장부의 기운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사암침법은 바로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침을 통해 약해진 대신을 돕고 너무 강해진 대신을 견제하여 왕국, 즉 우리 몸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아주 지혜로운 통치술과 같은 거랍니다. 3. 팔다리에 숨겨진 보물지도 오수열. 우리 몸에는 기차가 다니는 철로처럼 기혈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락 위에는 기차역처럼 기운이 특별히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자리랍니다. 사암침법은 이 수많은 혈자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혈자리들만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수열이라는 것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오수열은 모두 팔꿈치와 무릎 아래, 즉 팔다리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왜 하필 그곳이냐고요? 옛 현인들은 경락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했답니다. 정혈,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곳, 기운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 미약하지만 아주 맑고 깨끗하죠. 형혈, 샘물이 모여 졸졸 흐르는 개울과 같은 곳, 기운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지점이에요. 수혈, 개울물이 모여 제법 큰 시내를 이루는 곳, 기운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라 병의 사기가 머물기 쉬운 곳이기도 하답니다. 경혈, 시냇물이 합쳐져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곳, 기운의 흐름이 크고 장대하여 전신의 병에 영향을 미치죠. 하펼 마침내 강물이 거대한 바다로 합쳐지는 곳, 오장육부의 기운이 깊숙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5개의 오수열이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속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폐경락의 오수열에는 금의 성질을 가진 혈, 수의 성질을 가진 혈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사암침법은 바로 이 팔다리 끝에 있는 오수열들의 오행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의 중심에 있는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멀리 떨어진 팔다리의 오수열, 마치 리모컨의 버튼처럼 혈자리를 눌러서 그 장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죠. 아픈 곳에 직접 침을 놓지 않고도 병의 근원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4. 엄마와 아들 라이벌을 이용한 절묘한 용병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오수열을 조합해서 병을 고치는지 그 비밀스러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2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바로 허즉보기모와 실즉사기자라는 원칙, 그리고 여기에 라이벌을 이용하는 억기관의 원리가 더해지죠.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가족관계와 라이벌 관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 하나, 약할 땐 엄마 찬스, 강할 땐 아들 찬스. 오행의 상생 관계를 엄마와 아들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준 오행은 엄마이고 내가 낳는 오행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목생화, 나무는 불의 엄마. 화생토, 불은 흙의 엄마. 토생금, 흙은 쇠의 엄마. 금생수, 쇠는 물의 엄마. 수생목, 물은 나무의 엄마. 이제 허즉보기모는 아들이 허약할 때는 그 엄마를 보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보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더해준다는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폐, 금의 기운이 허약해서 기침을 하고 숨이 차다고 해보죠. 폐, 금의 엄마는 누구죠? 그래요. 바로 흙의 기운을 가진 비장이랍니다. 그러니 이때는 비장경락의 기운을 보여주고
동시에 폐 자신의 기운도 보여주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 폐가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정격이라고 부른답니다. 몸의 바른 기운을 되찾아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실직사기자는 엄마가 너무 강해서 문제일 때는 그 아들을 사하여 기운을 빼준다는 원리입니다. 사는 넘치는 기운을 덜어내고 흩어버린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간,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일을 실하다고 표현합니다. 화를 잘 내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다고 해보죠. 간, 목의 아들은 누구죠? 바로 불의 기운을 가진 심장입니다. 이때는 아들인 심장 경락의 기운을 사해주면 아들에게 기운을 쪽쪽 빼앗긴 엄마, 간에 넘치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원칙 2. 나를 괴롭히는 라이벌을 견제하라. 그런데 말이죠. 아픈 원인이 단순히 내가 약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라이벌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이 라이벌 관계가 바로 상극 관계예요. 예를 들어 폐, 금이 약해진 이유가 심장, 화가 너무 뜨겁게 폐를 억눌러서 화극금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꺼야죠. 불을 끄는 건 누구죠? 그래요. 바로 물의 기운을 가진 신장이랍니다. 사암침법의 정격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요. 폐, 금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엄마인 비장, 토를 보하는 동시에 폐를 괴롭히는 라이벌인 심장, 화의 기운은 사에서 힘을 빼놓는 거예요. 즉, 내 편은 힘을 실어주고 나를 괴롭히는 적은 약하게 만드는 아주 절묘한 전략이죠. 반대로 간,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일 때는 이를 승격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인 심장, 화의 기운을 빼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간, 목을 견제하는 라이벌인 폐, 금의 기운을 보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넘치는 놈의 힘은 빼고 그 놈을 잡는 천적은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사암침법은 4개의 침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허약한 장부를 치료하는 정격은 내 엄마 보 나 자신 보와 나를 이기는 놈 사, 내가 이기는 놈 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너무 강한 장부를 다스리는 승격은 내 아들 사, 나 자신 사와 나를 이기는 놈 보, 내가 이기는 놈 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더 다양하게 응용된답니다. 어떤가요? 마치 한편의 전략 게임 같지 않나요? 이처럼 사암침법은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오장육부라는 캐릭터들의 관계와 상성을 파악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이랍니다. 5. 몇 개의 침, 거대한 변화. 사암침법의 위대함. 이제 여러분은 사암침법이 다른 침술과 어떻게 다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첫째, 침의 개수가 아주 적다. 동의보감에도 이르기를 모든 병은 침 하나로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며 많아도 4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온몸에 가득 침을 놓는 것은 가히 미워할 만하다고 했어요. 침을 너무 많이 맞으면 오히려 우리 몸의 기운이 흩어지고 소모되어 침몸살을 앓게 될 수도 있답니다. 사암침법은 병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어 단 4개의 침만으로 치료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정밀하고 효율적인 침법이에요. 둘째, 아픈 곳에 침을 놓지 않는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에 침을 놓고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에 침을 놓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방법이죠. 사암침법은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장부의 불균형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로 팔다리 끝에 오수열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 다리에 침을 놓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손목에 침을 놓는 식이죠. 이를 원위치열이라고 하는데 병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혀를 써서 병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성동격서와 같은 전략이랄까요? 셋째, 병의 뿌리를 뽑는다. 사암침법은 치병필구어본, 즉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근본에서 원인을 구해야 한다는 한의학의 대원칙에 가장 충실한 침법이랍니다. 단순히 두통을 없애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을 일으킨 원인이 간의 문제인지 신장의 문제인지를 밝혀내어
그 장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러니 병의 뿌리가 뽑히게 되고 몸 전체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함께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소화불량을 치료했는데 고질적인 비염까지 좋아지고 허리 통증을 다스렸는데 불면증이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6. 조금 더 깊은 탐구.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군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치를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사암침법의 이론적인 뿌리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의서인 난경에 닿아 있답니다. 난경의 69난에 바로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허한 것은 그 어미를 보하고 실한 것은 그 아들을 사한다 라는 구절이 처음 등장하죠. 하지만 난경에서는 상생관계만을 언급했을 뿐 상극관계를 본격적으로 치료에 도입하고 자기 경락, 자경과 다른 경락, 타경의 혈자리를 조합하여 지금과 같은 4개의 침을 사용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오롯이 사암도인의 독창적인 업적이랍니다. 폐정격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폐, 금이 허할 때 쓰는 처방이죠. 보기모, 폐, 금의 엄마는 비장, 토이다. 그러니 비장경락의 오수혈 중에서 토의 성질을 가진 혈자리, 예를 들어 태백혈을 보한다. 이것은 타경보사, 즉 다른 경락의 힘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보기신, 그리고 폐, 금자기 자신의 힘도 북돋아 주어야죠. 폐 경락의 오수혈 중에서 토의 성질을 가진 혈자리, 예를 들어 태연혈을 보한다. 이것은 자경보사, 즉 자기 경락의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기관, 폐, 금을 억누르는 관리 혹은 라이벌은 심장, 화입니다. 이놈의 힘을 빼야 폐가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 경락의 오수혈 중에서 화의 성질을 가진 혈자리, 예를 들어 소부혈을 사한다. 사기적, 폐, 금이 너무 강해지면 간, 목을 억누르게 되는데 금극목, 반대로 간,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도 폐가 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인 화의 기운을 한 번 더 제어하기 위해 폐 경락에서 화에 해당하는 혈, 예를 들어 어제혈을 사해줍니다. 어떤가요? 4개의 침 속에 이처럼 정교한 오행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엄마를 불러와 나를 돕게 하고 나 자신도 힘을 내며 나를 괴롭히는 라이벌의 힘은 빼버리는 완벽한 사위일체의 전략, 이것이 바로 사암침법이 지닌 수학적인 아름다움이자 철학적인 깊이랍니다. 맺은 말, 마음으로 놓는 침.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사암침법으로의 여행은 즐거웠나요? 사암도인께서 바위굴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단순히 침을 놓는 기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와 균형이라는 대자연의 섭리였죠. 넘치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채워주며 강한 것은 견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지혜. 진정한 의원은 손가락 끝의 기술만으로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환자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그의 지친 마음까지 헤아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시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합니다. 사암침법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으로 침을 놓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